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최고의 소식은 뭘까요? 집값 떨어진다, 집값이 정상화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전에 당장 내가 집을 안 사면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때 임대료가 떨어진다. 이 부분이 당장은 더 와닿겠죠. 항상 전세 대란을 자꾸 언론에서 조장하는 이유, 특히 임대차법 이야기하면서 계속 조장을 하죠. 근데 임대차법 이전에는 그렇다 칩시다. 그때 원래 전세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임대차법 탓으로 돌린 건 맞고, 그때는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을 했던 거를 임대차법으로 억제를 했죠. 그런데 2년차, 4년차 때도 계속 하고, 그럼 6년차, 8년차, 10년차, 12년차, 2년마다 계속 할 거예요, 또. 언론에서. 근데 노태우 정부 때 전세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은 매년 전세 불안하다고 매년 언론들이 그렇게 띄웠을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차법이 자리 잡기 전에 자꾸 폐지하려고 하는 영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세 시장이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모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2년마다 4년치씩 전세가 올라갈 거라. 근데 22년에 떨어졌을 때는 입 다물고 계시던데, 그러면서 2년 동안 연봉 합친 것만큼 전세가 올라갈 거다. 4년치씩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당장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심리가 생기죠.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매매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 특히 전세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소식이 떴습니다. 전세 가격이 더 하향 안정되게 되면은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을 주문을 했다. 물론 전세대출 DSR 적용은 아닙니다. 아직. 금감원에서 지난 4일에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해달라고 주문을 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였죠? 빨리 정부에서 해야 될 거. 전세 DSR 이야기를 했죠. DSR에서 예외가 되니까 너네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금리 낮으니까. 그러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보험이 있으니까 전세금 떼일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 싶어서 집주인이 올리는 대로 맞춰주는 이런 형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에 대한 부담이 코로나 터지기 전 대비로 2배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세 DSR이 산정이 되게 될 경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한계가 있다. 전세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그러죠. 문재인 정부 때가 집값 거품이 훨씬 더 심해진 이유는 전세 거품이 훨씬 더 심했기 때문이고, 그 전세 거품에 기반이 됐던 것이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풀었던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을 망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가계부채 늘어나는데 전세 DSR을 지금 적용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그냥 산정만 한다. 금융당국에는 선을 그었지만 그냥 산정만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할지 말지, DSR에서 심각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DSR 적용 확대를 앞두고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 그 이전에 한은에서 뭐라고 했었죠? 가계부채 늘어나면 DSR 예외 항목을 없앨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전세대출이죠. 금융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은요, DSR에서 벗어난 예외 항목 때문이에요. 지난해 2분기를 보면은 신규 가계대출 중 DSR이 적용된 대출의 비중은 26.7%에 불과하다. 집을 사는데 3분의 2는 정책대출로 사죠. 특례 보금자리론 등. 그럼 정책대출은 DSR에서 예외가 되죠. 그러니까 DSR 예외로
받아서 지금 집을 사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정책 대출이 가장 크다. 전세 대출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4명 중에서 3명은 DSR 예외 대출을 받았고 1명만 DSR 적용 대출을 받았어요. DSR 왜 적용하는 거예요? DSR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DSR을 적용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도 과잉 대출을 받지 못하게.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과잉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DSR 40%를 넘어가는 대출이면은 그 사람은 소득에 비해서 대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갚기가 힘든 거다. 그러면 부실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은행권에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바젤 3에서 나온 거죠. 그때 과잉 대출을 했다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기 때문에 DSR 도입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DSR을 너무나도 늦게 도입을 했고 그 도입한 것도 이번 정부에서 정책 대출로 다 빼주고 예외 항목으로 다 빼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DSR 적용돼서 대출을 받아요. 그럼 DSR 미적용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된다는 경우인데 이 중에서 태반은 DSR 적용되면 저만큼 대출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줄이고 DSR 적용 항목을 많이 늘려야 된다. DSR 자체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이 됐다.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DSR이라고 그러죠. DSR이 완벽하게 적용되면요. 금리 내려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어때요? 지금도 대부분이 정책대출로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이 그렇게 빨리 빠지죠. 2년 만에 35조나 빠지죠. 그래서 지금 13조 남았어요. 그만큼 그게 다 주택시장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부풀렸는데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게 두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이 아직도 제대로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가계부채를 보이고 있죠. 과잉 유동성으로 GDP가 뻥튀기 되는 코로나 시기에 통계 기준을 적용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상황인데 요거 그러면 무주택자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전세 DSR이 적용되면요. 물론 내가 받는 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줄고 옆에 사람도 줄고 옆에 사람들도 줄고 그래서 이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든다. 자본주의의 논리는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그랬죠.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이걸 악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언론들이 이래요. 진짜 호재인 거를 자꾸 악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죠. 건설사들이 짓지 않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을 안 받아주니까 안 짓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를 보면 보통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다. 근데 공급 줄었으니까 공급 부족으로 집값 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죠. 임대차법도요. 그 당시에 임대차법이 7월 31일에 시행됐죠. 전세 가격은 5월부터 튀었습니다. 5월에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차법이 도입되자마자 전세가 상승세가 꺾여요. 근데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하죠. 4년치 전세를 올린다. 그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니까 실질적으로 8월, 9월에 전세가 상승세가 꺾이던 게 10월부터 다시 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방해가 되는 정책처럼 이야기를 해서 여론을 만들죠.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전해줘야 되는데 일부 기득권층, 특히 건설 마피아들 이런 쪽에서 언론사를 뭐 산다든가 아니면은 광고비를 많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정책들을 자꾸 없애도록 만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규제 때문에 집값 올랐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니까 그거 다 거짓인 거 보이죠?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오르고 완화를 하면 집값이 올라요.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아파트 많이 부서져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고 할 겁니다. 핵미사일이 떨어져도 와 아파트 많이 날아가겠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부동산은 실물이니까 실물 가치가 오르는 거라서 집값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약해져서 디플레이션에 가까워지면 그럼 금리 내릴 거니까 집값 오릅니다. 다 똑같은 데다가 끼워 맞추기 식이다. 이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에요. 뭐만 해도 오른다는데. 저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화는 올리는 정책이고 규제는 떨어뜨리는 정책이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여기에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최근에 그런 영상들을 몇 번 올렸는데
댓글이 그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이번 정부를 믿냐? 정부가 할 것 같냐?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부채 때문에요. 경제가 안 돌아가서 세수가 안 거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DSR 산정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 와중에도 지금 나흘새 또 2.2조나 늘었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5에서 2% 정도의 총량을 두는데 그 이유는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지금 벌써 한 2.2% 정도 집계가 됐었는데 그 또 4일 사이에 또 2.2조가 늘었죠. 경제 성장률 높게 잡는다고 해도 2.6%예요. 7월 중에 이거는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는다. 근데 어떻게 규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또 집값 부추기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또 주식 부추기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요따위 이야기하고 있다. 전문가 60% 하는 8월에 금리 내린다. 그래서 보면은 다 증권사 쪽. 증권사 쪽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항상 힘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2년 인터뷰만 보더라도 답 나온다 그랬죠. 2022년에 금리 3% 넘어간다고 이야기한 거 저희밖에 없었죠. 다 2%가 최종 금리라고 그랬었죠. 그러더니 미국보다 선제적 금리 인하할 것이다.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데 그게 되겠어요? 선진국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고, 이번 동결은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금리차 때문에 그렇다. 근데 미국에서 9월쯤 내릴 거니까 우리는 8월에 선제적으로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한 얘기 귀등으로도 안 됐죠. 가계부채 안 잡히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도 고려하겠다. 물론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할 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 인상은 안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겠어요 지금? 이창용 총재가 항상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물가, 환율, 가계부채.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한다. 환율이 튀면은 금리 내리기 쉽지 않다. 가계부채 늘어나면은 금리 안 내릴 거다. 이 와중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은 하는 총재는 내려와야죠 이제. 자꾸 저는 부추김에 넘어가지 마세요. 시중금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중금리 올라갈 거예요. 적어도 올해는. 왜? 가상금리 붙이고 있잖아요. 왜 가상금리 붙일까요? 대출 받지 말란 소리예요. 가상금리로 해결이 안 되면 대출 중단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 상황이다. 그러면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세대출 DSR 적용이 심각하게 고려가 되고 있다. 왜냐면 전세대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전세대출 DSR에 대해서 올해 시행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세 DSR이 적용되면 전세 가격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2022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요, 금리 올라간 것도 있지만 DSR 적용도 있어요. 보시면은 2022년 11월부터 금리 내렸어요. 근데 2023년 3월, 4월쯤 돼서 집값이 부추겨졌죠. 금리 때문이 아니란 소리예요. DSR을 우회하는 대출이 나오니까 그렇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세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내리면 뭐하냐. DSR이 적용되면은 당연히 전세 가격은 이제 또 다시 역전세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부채 잡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빠르면 8월쯤 도입이 될 수 있고, 부채 잡는 것보다는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더 크다면 8월에 역전세가 나면은 임대차법 폐지하자는 그것도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 9월이나 10월쯤이라도 뒤늦게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도 다시 무너지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내가 전세 비싸게 주지 않고 살아도 되고 집값도 무너지게 되면은 이보다 더 큰 희소식이 어딨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